캄보디아 내에서 한국인을 노린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캄보디아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던 22살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가 현지에서 참혹한 고문 끝에 숨진 이 사건은 또 특히 중국인 범죄 집단과 연관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학생이 어쩌다 캄보디아로 갔고 왜 이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었던 것인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실태를 하나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장윤주 변호사님. 네. 이 20대 대학생이 어쩌다가 캄보디아로 가게 됐습니까? 네, 숨진 대학생은요, 7월 17일 가족에게 현지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가겠다라고 하면서 출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국한 지 3주 만인 8월 8일에 캄보디아 캄폿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된 건데요. 이 지역은요, 한국인을 상대로 해서 취업 사기라든지 또는 감금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특히 캄보디아 현지 경찰은요, 사망 진단서에 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 그리고 심장 마비를 사인으로 적었기 때문에 사실 가족들뿐만 아니라 또 한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신 상황입니다. 특히 이 피해 대학생이 캄보디아에 머무는 동안 협박범이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서 네. 이 대학생이 사고를 쳤으니까 5천만 원을 달라 이런 또 요구도 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전화 통화를 했을 때 이 말투가 한국계 중국인이라고 하는 그 조선족들의 말투였다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다 드러났고요. 특히 지금 당시에 사망 당시에도 상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다 이런 말까지 지금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정부가 또 강력하게 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다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사망 당시 상태가 지금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캄보디아에 갔다가 참변을 당했는데 대학생 A씨가 22살 7월 17일에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납치, 감금됐다는 조선족의 전화를 받았고 그리고 연락이 두절됐다가 8월 8일 숨진 채 발견됐다. 현지 경찰은 사망 원인은 고문과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심장마비다라는 입장이고 함께 지금 납치, 감금됐다가 풀려난 피해자에 따르면 김동훈 대변인님. 네. 숨진 대학생이 너무 맞아서 숨도 쉬지 못할 정도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지점도 바로 저런 건데요. 네. 예, 이 사망 자체도 충격적인 일이지만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구타를 당했다.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 여야 할 거 없이 모든 이의 공분을 자아내는 대목입니다만은 글쎄요, 이 정도 되면은 책임 소재가 안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외교부가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고 현지 경찰들과 공조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네.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인데요. 이 캄보디아에 지금 300건이 넘는 납치 신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예, 이것은 정말 이게 대한민국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나라가 맞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하일리 법칙을 굳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대형 참사, 안전 사고가 날 경우에는 바로 300번의 징후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중에서 29번은 같은 종류의 사고가 터졌더라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수치가 나옵니다. 바로 이 330건의 작년 납치 신고 때 도대체 대한민국이 존재를 한 건지 이 외교부는 제 역할을 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선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7월 달에 박람회 가겠다고 간 아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알아봤더니 조선족에 의해서 협박 전화를 받았고요. 5천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전달받고 사흘 만에 연락은 두절, 그리고 8월 달에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끔찍한 사건입니다. 자, 사건 발생 2달 가까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유족은 시신을 인도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미안한 상황지가 됐어요. 저런적인데 대안을 방안을 했어요. 5,700만 원 좀 구해달라, 빨리 좀 보내달라. 저번 달에 이야기가 잘 돼가 카드만 또 갑자기 또 보류시키더라고요. 신경민 의원님, 이 사건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게 아마 틀림없이 네. 캄보디아 쪽에서
이 사건 말고요. 네. 전조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전조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당국은 네. 외교부도 그렇고요. 우리 경찰도 그렇고요. 전조 상황으로 추이가 이 특히 캄보디아 내지는 그 지역 전체로 봤을 때 이건 분명히 관청에서 알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특히 우리 외교 당국의 이 뭐랄까 문제라고 그럴까요? 결함이라고 그럴까요? 보면은 영사 관계 이런 거에 조금 둔감해요. 양자 관계 뭐 이런 데만 신경을 쓰고요. 특히 정무나 경제나 이런 문제만 신경을 쓰다 보면은 네. 영사 문제에 둔감하고 또 특히 관광객, 일시 체류자들에 대해서는 야, 우리가 일시 체류자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라는 인식이 좀 외교부에 있는 게 사실이고 외교부뿐만 아니고 공관에는 우리나라 정부 기관들이 다 파견 나가 있기 때문에 네. 외교부만의 책임이 아닌 경우가 많고요. 특히 정보기관도 있고요. 그런데요. 후진국에 나가 있는 그 외교 당국자들이 더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 후진국에 왔으니까 좀 적당히 지내자 하는 또 무사 안일주의도 분명히 어허. 지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추위에 너무 둔감하고 무심하고 영사관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일시체류자에 대해서 또 더 둔감한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온 걸 거예요. 네. 이 기회에 외교 당국이 한번 일신을 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유사한 사고는 이 지역 내지 다른 지역에서 또 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